이제 아침까지 잘 놀다가 저녁에 주저앉아서 오는 거죠. 이미 다 신경이 끊어진 그럼 케이스죠. 보통 좀 더 진행된 상태로. 네네. 그래서 원장님 병원은 어떤 걸로 가장 많이 오세요?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낸 건 아니지만 대략. 직장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목 통증 환자분이 제일 목 통증. 최근에는 이제 학생들 요 주변에 학원가도 있어서 목 통증으로 오는 학생들이 많고요. 동물은 어떤 게 가장 많을 것 같으세요? 그래도 안 그래도 제가 네. 궁금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로 목 허리 통증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 있고 앉아 있을 장시간 네. 그런 데서 오는 통증이 많을 텐데 동물들은 서 있진 않고 이렇게 타지 보행을 하니까 아무래도 압력 같은 것들이 좀 덜할 텐데 목 허리 통증도 있나요? 동물들도? 네. 그 실제로 가장 많이 흔하게 오는 경우는 허리 통증이 가장 많아요. 이제 강아지들은 디스크가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 생기는 가장 많은 원인이 약간 유전소인이 제일 커요. 품종별로 다발하는 품종이 있고, 그 다음에 연골 이형성증이라고 애들의 어떤 종특이성인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디스크가 터지거나 디스크가 부풀어 오르는 질환이 생기는 범위도 많이 좀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흉노추 질환만 있으면은 통증이 그렇게 심하진 않는데 사람은 자기가 좀 불편하면 바로 병원 가는데 얘네들은 보호자분들이 오시는 시점이 대부분 우리 사람이 다리가 저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점이 좀 지나서 와요. 비틀거린다든지 보행 이상이 관찰된다든지 아니면은 못 일어나서 오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네, 이제 아침까지 잘 놀다가 저녁에 주저앉아서 오는 거죠. 이미 다 신경이 끊어진 그럼 케이스죠. 보통 좀 더 진행된 상태로. 네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나타나는 증상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허리가 아프니까 어딜 만져도 싫어해요. 그래서 뭐 좀 싸나워진다든지 그런 변화를 보이는데 그걸 대부분 이제 보호자분들이 디스크 증상으로 아니면 허리나 이제 경추 쪽의 증상으로 이제 알긴 어려우니까 많이 진행이 돼서 와서 치료에 대한 예후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동물병원도 MRI 촬영을 루틴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리 통증이나 아니면은 경추 쪽 통증 같은 경우에는 MRI 촬영을 하고, 근데 대신 사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MRI를 촬영을 하는 그 프로세스도 되게 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신 마취가 한 20-30분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MRI 촬영을 할 정도로 경추나 아니면 흉노추에 디스크가 터져서 오는 아이들은 나이가 많은 애들, 그래서 그런 뭐 기본적인 다른 내과나 심장질환을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신 마취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이제 어쨌든 뭐 후지를 전혀 못 쓰고 뭐 감각도 없고 일으키기 위해서는 수술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MRI를 찍고 경추 수술이나 흉노추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을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흔한 질환은 실제로 무릎 질환이 제일 많아요. 뒷다리 무릎 슬관절 질환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이제 고관절 질환이 한 세 번째로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환이 실제로 로컬에서 오는 케이스의 한 70에서 80%. 나머지 아까 원장님 얘기하시는 뇌신경 쪽 문제에 의해서 생기는 2차적인 신경계 문제에 재활이 필요한 아이들은 한 20-30% 정도 같아요,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는 어떤 기본적인 인지 능력 저하라든지 아니면은 고유 감각이 떨어져서 그걸 올려주기 위해서 자꾸 해주는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는 도수치료 같이 뭐 근력이라든지 뭐 어떤 평형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면서 가동 범위를 계속 이제 확보해주는 물리치료를 계속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요, 수술 후에. 그래서 요즘에는 동물병원도 물리치료사 분들도 와서 취직도 많이 하시고 이런 추세입니다. 동물에서도 우리가 사람에서 생기는 뇌출혈, 뇌경색 이런 것들이 종종 생기나요? 많이 있죠. 실제로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경우에 이제 얘네들은 그 전에 전조 증상이 솔직히 별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강아지가 흔하게 생기는 뇌질환은 뇌출혈이나 그런 거보다는 대부분 뇌종양이나 뇌물이 찬다든지 아니면 뇌수막의 염증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환이 대다수를 이루고 그런 거가 이제 결국에는 발작이나 뭐 경련이라든지 아니면 몸의 강직 증상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신경계 증상으로 내원을 대부분 해요. 그러면 이제 MRI 평가를 해봐가지고 뭐 뇌척수액 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뇌를 열어서 할 수 있는 뇌수두증 치료나 이런 거는 수술적으로 접근하고 나머지로 뭐 뇌 종양을 제거하거나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루틴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궁금한 걸 또 적어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되게 고가의 기계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근데 이제 이게 다 분명히 필요해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 기계마다 한 가지만 사용하는 환자도 있을 거고 두세 가지를 같이 쓰는 환자도 있지 않나요? 예.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부위별로 이제 치료를 쓰는 기기들이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는데 주로 넓은 부위, 아까 말씀하신 뭐 넓은 부위의 목, 어깨 근육 통증 그리고 허리 요통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를 하게 되면 보통 열치료, 전기치료 이렇게 좀 넓은 부위를 포괄할 수 있는 치료를 적용을 많이 하고요. 소관절이나 이런 힘줄 부위 염증 치료는 물론 거기도 열전기 치료를 하긴 하지만 좁은 범위 포칼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이온 치료나 또 레이저 치료 이렇게 독소적으로 그 부위를 치료할 수 있는 그렇게 조금 부위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저는 좀 수위 쪽에 루틴한 케이스에 질환이 있잖아요. 사람은 그 질환이 있을 때 어떤 치료를 많이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많이 자문도 받고 그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적용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전방 십자인대 반열이 상당히 많은데 강아지들도 그럴 경우에는 만성적인 통증이 자꾸 따라오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가장 많이 적용을 재활의학께서는 하나요? 실제 병원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사람에서도 수술 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관절 가동 범위 회복을 하는 게 급선무고요. 모든 부위의 재활은 최근 트렌드는 바로 들어가는 게 추세고 그럴수록 더 예후가 좋다고 수술하고 나서부터 그래서 바로 다음날부터 이제 초기에는 뭐 이제 부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한은 있지만 처음부터 뭐 근력 운동도 같이 가볍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부종이 줄으면서 관절 가동 범위 점점 늘리면서 체중 부하도 뭐 전체 체중 부하를 하지 못할 케이스라도 뭐 부분이라도 체중 부하도 조기 할수록 더 예후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열이 케이스에 케이스 따라서 심하지 않은 경우에 보조기 뭐 사용 정도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무릎 관리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방금 말씀드린 근력이 어느 이상 유지가 돼야 될 거고요. 대부분 파열이 무리한 힘이 가는 동작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 좀 유의를 하시고 그리고 충분한 스트레칭. 근육이 짧아져 있거나 하면은 부위로 또 부하가 가면서 인저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 꾸준히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체외 충격파나 물리치료 기계들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부작용 같은 건 없나요? 주사 치료에 대한 아까 부작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아직까지 뭐 그러니까 물리치료 시에 조심해야 될 사항들은 이제 기기마다 다 있고요. 그런 것만 조심하면 뭐 체외 충격파 치료로 인한 부작용은 크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요즘 아파요. 걸을 때. 한 번에 한번 아니어도 주기를 하면 왜 너무 아픈데요? 원래 이렇게 아파요?